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HBM 넘어 캐시 D램까지 개발, 패키징에 2조 이상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HBM3 말이죠. 그리고 HBM3가 지금 AMD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지금 HBM3를 공급을 할 거고, 지금 AMD와 같은 경우는 지금 턴키 제작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엔비디아도 가능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여기에 한 발을 더 나가서 지금 HBM을 넘어서 차세대 D램인 캐시 D램까지 개발에 나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HBM을 넘어서 차세대 D램으로 부르고 있는 캐시 D램,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고 불린 적이 있었죠. 그 캐시 메모리를 이제 D램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CPU와 GPU에 바로 붙이겠다. 3D로 제작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과 같은 경우는 인터포저에 접합하는 2.5D를 사용을 했다면 캐시 D램과 같은 경우는 GPU나 CPU에 바로 접합하는 3D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GPU와 CPU의 성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있죠. 이제 직접 접합을 하게 되면서 발열이 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3대 약점 중에 하나,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의 3대 약점은 바로 3개죠.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수율, 두 번째 후공정으로 불리고 있는 패키징, 세 번째는 IP.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수율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수율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 이제 패키징에 힘을 쓰겠다. IP도 이제 돈으로 다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 주문을 많이 받게 되면 IP 구입은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TSMC는 2016년 패키징 기술을 통해 애플칩 수주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삼성전자는 그 약점을 지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애플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수주를 받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을 D램 공장이었던 것을 파운드리 공장으로 바꿨어요. 파운드리 공장으로 바꿨고, 그리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시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냐? 후공정의 차이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에도 후공정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TSMC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 HBM 넘어 캐시 D램 개발, 패키징에 2.5조 이상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하나 올려드렸는데 2.5D하고 3D라고 지금 나와 있죠. 2.5D와 같은 경우는 인터포저 위에 지금 여기에 중간에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on PCB 위에 인터포저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포저 위에 그 로직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CPU, GPU를 올리고 메모리로 불리고 있는 HBM을 올립니다. HBM을 올려서 현 상황을 지금 더욱더 높이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3D IC 일단 CPU, GPU 위에 바로 D램을 접합시키는 기술을 지금 삼성전자가 개발하겠다. 지금 캐시 메모리로 불리고 있는 메모리 자체를 이제 D램 형태로 만들어서 그대로 붙여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캐시 D램을 개발하는 삼성전자입니다. 5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떤 말이냐? 삼성전자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팀이 캐시 D램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여기서 캐시 D램이란 HBM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D램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캐시 D램과 HBM의 공통점 그리고 다른 점을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자, 공통점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D램이라는 사실이죠.
HBM도 지금 D램 자체를 적층 형식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3D D램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캐시 D램도 3D D램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HBM은 인터포저 위에 놓는 반면에 캐시 D램과 같은 경우는 CPU와 GPU 등 프로세스 위에 바로 수직으로 접합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CPU와 GPU를 만들 때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접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패터닝, CPU도 GPU도 상층분의 패터닝을 다시 해야 된다. 접합 이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러한 캐시 D램을 만들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패키징 사업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더 큰 캐시카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5D 패키징, 3D 패키징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데, 첫 번째 그림은 AMD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자, AMD에서 3D DRAM과 2.5D DRAM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된 그림이 지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데, 무슨 내용이냐? 여기 보면 vertical stacking 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금 내리는 스태킹인데, XPU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CPU와 GPU를 모두 다 말하는 것이에요. CPU, GPU를 모두 다 말을 하는 것이고, CPU와 GPU 위에 DRAM을 적정시키는 방법. But first, there was two flavors of die stacking 이렇게 지금 적어졌죠. 그리고 인터포저 스태킹이라고 그래서 2.5D를 쓰는데, 이 XPU, CPU와 GPU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D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레이스호퍼라고 지금 GH100으로 지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에서 만드는데, 여기에 CPU, GPU 다 들어가고, 여기에 HBM 들어가고, LPDDR5X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2.5D 패키징, 3D 패키징의 그림 하나 더 올려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 2.5D 패키징, 여기 3D 패키징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기판 위에 그 인터포저 위에 지금 연결되는 거, 여기가 CPU와 GPU가 들어가고, 여기에 HBM이나 LPDDR 그리고 뭐 GDDR 이런 게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언급했다시피 CPU, GPU 위에 TSV를 해서 뚫어서 이 상층부도 연결시키는 그런 회로를 그려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CPU, GPU를 직접 제작하는 이러한 방식까지 접합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제일 먼저 시도를 하는 것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AL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엑시노스부터 먼저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캐시 D램이라는 거죠. 아까 언급했다시피 처음에도 말씀했다시피 캐시 메모리의 상위 호환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2025년 양산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장점은 로직 반도체인 CPU와 GPU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BM보다 전력 효율 개선 및 정보 이용 지연성도 감소하고, 삼성전자가 말하는 캐시 D램의 성능은 HBM 대비 전력 효율은 60% 개선, 그리고 정보 이동 지연성은 50% 감소. 그래서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전력도 더 적게 된다. 바로 직접 붙어 있기 때문에 전력이 바로 거기서만 해요. 그리고 공간 차지하는 곳도 더 작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공간이 더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크기가 더 적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딱 하나가 걸립니다. 발열이죠. 이 자체가 폭이 줄어들고 위에서 내리는
스태킹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열은 지금 이것의 발열을 낮추기 위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하나 올려드리는데 삼성전자 캐시 D램의 개요 이름은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에 지금 바꿈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산 예상 시기는 2025년 이후 그리고 성능은 기존 HBM 대비 전력 효율이 60% 개선, 지연성은 50% 감소. 특징은 X큐브의 업그레이드 버전. 지금 인텔과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던 X큐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패키징 이야기를 계속해야 돼요. 지금 3D DRAM을 3D 적층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패키징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패키징에 2조 이상을 투자를 한다. 삼성전자의 약점인 패키징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반도체 불황에도 패키징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올해 18억 달러, 약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팹리스 컨선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3나노 칩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고 올해 어드밴스드 패키징 줄여서 AVP 팀을 신설해서 TSMC 등 라이벌 회사의 고급 패키징 기술 추격에 고삐를 당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세 회로 구현이 점차적으로 힘들어지면서 각종 칩을 이어붙이는 3D 패키징이 칩 회사들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을 실현하려면 패키징 투자는 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드디어 패키징 고도화에 나서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패키징에 대해서 아쉬운 좀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키징 기술력의 차이로 애플의 주문을 완전히 TSMC에서 뺏겨버린 것이죠. 2016년 TSMC의 패키징 기술의 차이 때문에 당시 수율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이 더 좋았던 것, 반도체 만드는 성능 부분에서는 삼성이 더 좋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자사 고객사로 TSMC가 접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AI 시대인데 지금 이걸 보시면 엔비디아의 AI 주력칩인 H100의 등장 이후 더욱 패키징의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패키징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 그때 한번 보여드렸죠. 그레이스 호퍼에 대한 그림 아니면 H100, A100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지금 2.5D 인터포저가 있고 거기에 CPU 나 GPU를 붙이고 HBM을 붙이는 이러한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죠. TSMC와 같은 경우는 CPU와 GPU 등을 메모리 등 다른 기능의 반도체와 연결해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칩넷 기술을 2011년 개발해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패키징 분야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인터포저 등을 이용해 다른 반도체를 수평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2.5D,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것을 3D.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캐시 D램의 개발과 더불어 3D 패키징 분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5D와 같은 경우는 X큐브를 지금 i큐브죠. i큐브를 이용해서 지금 이 기술을 개발했죠. 원래 패키징 분야는 후공정의 일부에 불과했었습니다. 초기 패키징은 후공정의 일부에 불과했었고 패키징 초기에는 전공정에서 칩을 제작을 하면 완성된 칩을 자르고 각종 배선을 연결한 뒤에 오염과 열로부터 안전한 막을 씌우는 정도의 작업에 불과했다는 거죠. 하지만 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와 AMD 등이 2.5D와 3D 패키징 공정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게 되면서 이제 업계의 판도가 변화가 됩니다. 파운드리 업체들도 이제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패키징 투자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지금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는 것은 패키징이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TSMC의 패키징이 문제가 됐습니다. TSMC는 2016년 애플의 Fan-out Wafer Level 패키징이라고 불리는 FOWLP 기반의 인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도권을 쟁취를 했죠. 또한 이 서비스로 인해서 삼성과의 애플칩 수주 경쟁에서 TSMC의 승리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TSMC는 COWOS 그리고 SOIC 등 패키징 기술을 다른 업체들보다 선도적으로 내놓으면서 패키징 분야에서도 어깨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지금 TSMC가 대만에서 확보하고 있는 첨단 패키징 공장만 벌써 5개.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만의 패키징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러한 여러가지 제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엔비디아와 AMD 등과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엔비디아와 AMD가 지금 AI 반도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향후 NPU를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은 또 차후의 일이기 때문에 벌써 지금 엔비디아와 AMD의 끈끈한 관계 그리고 AMD는 절대 삼성전자에게 이러한 패키징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다른 것들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자존심을 구긴 상황입니다. 인텔도 마찬가지죠. 인텔의 패키징은 세계적으로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지금 인텔이 7나노 수준, 이전에 10나노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AMD에 비교해서 성능도 훨씬 더 뛰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패키징 때문에 있습니다. 인텔도 2.5D 이상의 패키징 구현을 위해서 자체 기술인 포베로스, EMIB들을 확보했습니다. 인텔은 자체 칩, 말하자면 CPU, GPU를 만드는데 이 칩의 기술을 활용을 했고 2021년 재진출한 파운드리에서도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또한 인텔과 같은 경우는 패키징 분야의 장점을 살려서 개방형 파운드리 카드도 들고 나옵니다. 이게 파운드리 분야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TSMC와 삼성전자에서 전공정 칩을 만든다 할지라도 패키징 분야에서는 인텔의 패키징을 이용해라. 인텔의 패키징은 오픈형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너희들이 인텔과 삼성전자에서 칩을 생산했다 할지라도 인텔의 패키징을 이용하고 싶으면 언제든 제공하겠다. 이것은 인텔의 패키징을 일단 경험해 보고 여기에 더 좋으면 우리가 파운드리도 하고 있으니 이것까지 한꺼번에 이용해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쩔까요? 삼성전자는 패키징 분야의 후발주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AVP, Advanced Packaging 사업팀을 설립하고 천안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했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올 2월에 이곳을 방문해서 사업 현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현재 제품군의 확대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2.5D 패키징을 기반으로 iCube 브랜드를 발표합니다. iCube 브랜드와 같은 경우는 2.5D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HBM을 설치할 수 있는 큰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하반기에는 iCube 8도 양산을 한다는데 지금 iCube가 iCube 2, iCube 4, iCube 8 그리고 향후 12, 16까지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iCube 뒤에 붙는 번호 있잖아요. 번호 자체가 HBM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가지 그 공정에 붙일 수 있는 개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Cube 2는 HBM 2개를 달 수 있고 4는 4개, 8은 8개, 12는 12개, 16은 16개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경쟁력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TSMC의 강세가 있는 FOWLP도 올 4분기부터 양산에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엑시노스의 AP도 이 첫 적용을 예상을 하고 있죠. 또한 시스템 반도체 안에 임시 기억 저장소 역할을 하는 SDROM을 따로 만들어서
프로세스 위에 적층하는 X큐브도 개발합니다. 이 X큐브의 개발이 바로 어디와 연결이 되냐? 지금 캐시 D램과 연결이 됩니다. 인텔과 협업하는 캐시 D램은 X큐브에서 비용 절감, 용량 확대를 위해 한 단계 진화한 형태. 지금 캐시 메모리가 더욱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위에다 적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리고 삼성과 같은 경우는 패키징 기술 진화, 특히 i큐브의 진화로 인해서 턴키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절대 강자인 삼성전자, 그래서 여기 HBM3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HBM3를 포함한 2.5D i큐브를 지금 엔비디아와 AMD에 제안한, 그래서 턴키 패키징을 제안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3를 만드는데 가장 최적화된 이러한 것들을 다 이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회로판이 그대로 그려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성능의 향상이 더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AI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반도체 공급이 차질이 되면서 삼성전자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는 패키징 턴키 솔루션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AMD와 엔비디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향후 이것을 이용해서 파운드리의 물량도 잡아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5월 달에 이 회장과 젠슨 왕 엔비디아의 CEO가 미국에서 회동을 가졌고 이후에 최시용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 등이 고위 경영진들이 엔비디아와 접촉해서 패키징 기술 협력과 삼성 파운드리 생산을 이미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세계 2.5D 3D 패키징 시장 규모를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2022년 92억 달러에서 2023년 108.7억 달러, 그리고 2024년 129억 달러, 계속적으로 쭉쭉 패키징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것도 2D와 3D 패키징에서 말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패키징 라인업이 지금 X큐브, i큐브, HB, H큐브, HBM, 세인트엘. 세인트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다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COWPL 이것이 지금 세인트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 이거 COWOS 인포 이야기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에게 세인트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TSMC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여기에 뭐 X큐브, i큐브, H큐브 이런 것들을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브랜드도 만들어내고 이런 브랜드가 우리가 있다. 이런 브랜드가 있으니 너희들 한번 써봐라. 라고 지금 파운드리에 더욱더 치중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진화되는, 특히 패키징 분야에 있어서 지금 약점이 드러났었는데 이 약점을 지우고 있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